시청자 여러분, 햄버거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단순한 음식이 어떻게 20세기를 지배하며 미국의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는지, 나아가 이 문화가 한국에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상륙하여 우리의 식탁을 바꾸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햄버거는 고기를 굽거나 튀겨서 빵 사이에 채소와 소스 등과 함께 넣은 간편함의 미학이 담긴 음식입니다. 샌드위치처럼 언제든 손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은 바쁜 현대인에게 완벽하게 부합했죠. 햄버거의 유래에 대해서는 독일 함부르크의 함부르크 스테이크에서 유래했다는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빵 사이에 넣어 먹는 아이디어 자체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으며, 그 기원이 무엇이든 오늘날 우리가 아는 햄버거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대중화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입니다. 햄버거가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햄버거는 미군의 공식 식단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신속하고 간단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시 상황에서 햄버거가 대규모로 보급되면서 햄버거는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자 햄버거는 미국 내에서 하나의 식사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 햄버거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의 소비 문화를 대변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햄버거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딕 맥도날드와 맥 맥도날드 형제가 캘리포니아주에 식당을 차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1948년 외식 산업의 판도를 바꾼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조립 라인 방식을 식당 운영에 도입하여 음식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방을 공장처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메뉴를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 등 몇 가지로 단순화하여 고객이 주문 후 몇 분 안에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은 인물이 바로 레이 크록입니다. 그는 1953년 맥도날드를 프랜차이즈화하여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크록은 단순히 햄버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을 팔았고, 이 시스템 덕분에 맥도날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성공은 햄버거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패스트푸드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힌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20세기 후반 전 세계의 식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말 그대로 빠른 음식을 의미하며 20세기 산업화와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대표되는 속도의 시대에 최적화된 음식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간 대중문화와 함께 패스트푸드는 전 세계인의 생활 방식과 입맛을 빠른 속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패스트푸드의 가장 큰 특징은 공업적인 생산 방식에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식당 주방에서 처음부터 조리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장에서 미리 생산된 재료를 가져와 식당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공장 시스템 덕분에 인건비와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윤이 많이 남는 메뉴를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방식 때문에 패스트푸드는 비판적으로는 미국의 캔 음식이나 공장에서 반가공된 재료의 결합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는 음식의 품질보다는 생산의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현대산업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패스트푸드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강렬하고 중독적인 맛입니다. 대량 생산되는 재료들은 맛의 깊이보다는 단맛, 짠맛, 기름진 맛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의 미각을 자극합니다. 특히 재료에 설탕과 같은 단맛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선호하는 맛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공장 생산 과정에서 맛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달콤하고 짠 자극적인 맛을 통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빠르게 사로잡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 패스트푸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이러한 강렬한 맛에 익숙해지게 되고, 섬세하고 은은한 전통적인 맛보다는 자극적인 맛에 더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사람들의 식습관과 미각의 기준 자체를 변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인 식재료와 조리 방식이 잊혀지고 획일적인 식단이 퍼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성공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과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 맥도날드는 체계적인 광고와 공격적인 프랜차이즈 전략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본주의 문화를 전 세계로 전파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맥도날드가 진출한 곳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자유, 풍요, 현대적인 삶을 상징하는 미국의 이미지로 인식되었습니다. 햄버거는 이렇게 미국의 막강한 힘과 대중문화를 상징하며 전 세계인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는 문화 제국주의의 한 형태로 해석되기도 했으며 미국식 소비 문화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한국의 햄버거가 처음 전래된 것은 6.25 전쟁 당시 주둔했던 미군을 통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외식 산업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전국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는 1979년 롯데백화점에 1호점을 연 롯데리아입니다. 토종 브랜드로서 한국 패스트푸드 시장을 개척했으며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미국 본토 브랜드의 본격적인 진출은 198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버거킹이 1984년 종로에 1호점을 열었고 와퍼라는 큰 사이즈와 직화 패티를 내세워 고급 양식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드디어 맥도날드가 서울 압구정동에 1호점을 열며 한국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빠르고 편리하며 맛있는 패스트푸드는 전 세계를 점령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설탕, 소금, 기름이 과도하게 들어간 패스트푸드는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패스트푸드의 확산은 저개발 국가의 식량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값싸고 대량 생산되는 패스트푸드의 확산은 전통적인 식문화를 파괴하고 영양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가 가져온 식량 불평등의 심각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슬로푸드 운동입니다. 1980년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맛있고 깨끗하며 정당한 음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패스트에 대항하여 슬로의 가치를 역설합니다. 슬로푸드는 공장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방식으로 천천히 만든 음식을 추구합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단순히 음식을 천천히 먹자는 것을 넘어 음식의 생산 과정, 환경 보존, 생산자의 정당한 대가 등 윤리적인 문제까지 포괄합니다. 이 운동은 자연과 환경을 살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자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햄버거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의 세계 정복사와 한국 상륙의 역사는 우리에게 속도와 효율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먹는 음식의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이 햄버거로 친구와 같이 먹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